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을 때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보고 한숨을 쉬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머리를 감고 나와 수건으로 닦을 때 하얀 수건에 붙은 머리카락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러다 다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샴푸를 쓰고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고 탈모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섭취하지만 정작 눈에 띄는 변화는 느끼지 못했다고 호소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탈모의 원인을 잘못 짚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탈모와 두피 질환을 진료해온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 두피를 직접 들여다보며 내려온 결론은 명확합니다. 탈모는 단순히 유전 때문만이 아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60대 이상 환자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부모나 형제 중 탈모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심각한 탈모를 겪고 있죠.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 반복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실제로 78세 박도영 어르신은 오랜 시간 탈모를 유전이려니 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도 탈모였고 본인도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셨던 거죠. 그러나 머리를 감을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은 그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늘 모자를 쓰고 다니며 가리셨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분이 단 한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꾼 뒤 3개월 만에 모자를 벗고 다닐 수 있을 만큼 머리숱이 회복되었습니다. 약도 샴푸도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의 변화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탈모를 단순히 유전으로만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진짜 이유는 두피를 괴롭히는 일상 속 작은 습관들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거나 샴푸를 거품 내지 않고 바로 두피에 짜는 행동, 혹은 손톱으로 긁으며 머리를 감는 습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두피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만들며 결국 모근을 약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머리카락은 사실 죽은 단백질 조직입니다. 이미 손상된 모발은 어떤 고급 샴푸를 써도 어떤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 그 자체가 아니라 머리카락을 키워내는 두피입니다. 두피는 말 그대로 모발에 뿌리가 박혀있는 토양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흙이 딱딱하고 건조하다면 싹이 트지 못하듯 두피 환경이 나쁘면 건강한 머리카락도 자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60대 이상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머리 감는 습관만 달리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샴푸, 같은 물, 같은 환경에서 단지 감는 방법만 달리한 결과 잘못 감은 그룹은 올바르게 감은 그룹보다 머리카락이 평균 4.7배 더 많이 빠졌습니다. 무려 5배 가까운 차이였습니다. 이는 탈모가 단순히 유전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입니다. 머리카락은 두피에서 자라고 두피는 우리의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 탈모의 핵심은 유전보다 습관이며 이를 바꿀 수 있다면 누구든 머리숱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수개월 내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두피가 회복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물 대신 어떤 온도로 감아야 하는지, 샴푸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손톱이 아닌 무엇으로 두피를 마사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피를 회복시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루틴까지 단계별로 다뤄보겠습니다. 탈모는 유전보다 습관의 힘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바로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두피 회복과 머리숱 변화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 가장 흔히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감아야 기름기랑 노폐물이 시원하게 씻기죠.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말 같지만 두피와 모발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건 치명적인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시니어 환자분들의 두피 상태를 살펴보면
뜨거운 물로 매일 머리를 감아온 습관이 탈모를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두피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봅시다. 두피에는 피지선이 있어 피지막이라고 불리는 얇은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피지막은 두피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막아주고 수분이 쉽게 날아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은 이 피지막을 완전히 녹여 없애버립니다. 순간적으로는 뽀드득거리는 개운함을 느낄 수 있지만 두피는 방어막을 잃고 곧 건조와 손상에 노출됩니다. 피지막이 사라진 두피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염증이 생깁니다. 건조해진 상태에서 가려움이 심해지고 이를 긁다 보면 미세한 상처가 생기며 모근을 지탱하는 구조까지 약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 재생력이 떨어져 한번 손상된 두피가 회복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반복적인 고온 자극이 탈모를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뜨거운 물은 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두피 속 혈관은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고온의 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고 모근을 잡아주는 힘이 약해집니다. 쉽게 말해 모공이 헐겁게 열려 머리카락이 흔들리며 빠져나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꽃밭에 끓는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흙이 데워지고 말라버리면 결국 꽃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71세 이혜경 어르신은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아야 개운하다 믿고 수십 년간 같은 습관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두피는 늘 건조했고 감을 때마다 정수리 주변에서 머리카락이 뭉텅 빠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단 한 가지 제안만 드렸습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감아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손목 안쪽에 물을 댔을 때 따뜻하다 정도로 느껴지는 온도, 즉 약 3638가 가장 적절합니다. 처음엔 개운하지 않다며 불만을 표현하셨지만 2주 만에 감고 난 뒤 간지러움이 줄었다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는 수건에 붙는 머리카락 양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물의 온도만 바꿨을 뿐인데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두피는 따뜻함을 좋아하지만 뜨거움을 싫어합니다. 미지근한 온도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모근에 영양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뜨거운 온도는 오히려 모근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머리카락을 잃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피는 더 얇아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젊은 시절엔 아무렇지 않던 습관이 중년 이후에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샤워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 머리를 감는 습관, 샤워기를 틀자마자 가장 뜨거운 온도로 맞추는 습관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두피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따뜻함이 부족하다 느껴진다면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만 살짝 따뜻한 물을 쓰고 대부분의 세정 과정은 미지근한 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자면 뜨거운 물은 두피의 보호막을 무너뜨리고 혈관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머리카락이 빠지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 반대로 미지근한 물은 두피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감을 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샴푸는 풍성하게 써야 깨끗하게 감기지. 그래서 샴푸를 손에서 거품 내지 않고 그냥 두피 위에 직접 짜서 바로 문지릅니다. 겉보기에는 편리하고 시원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습관은 두피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잘못된 방법입니다. 샴푸는 기본적으로 세정력이 강한 화학 성분, 특히 계면활성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기름기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그대로 두피에 닿으면 보호막을 약화시키고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두피는 얇아지고 재생 속도가 느려져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거품을 내지 않고 직접 짜는 습관을 반복하면 두피에 미세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만성 자극이 쌓여 결국 모근이 약해지고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66세 유영철 어르신은 30년 넘게 샴푸를 두피에 직접 짜서 사용하셨습니다. 두피는 늘 붉게 달아 있었고 모공은 막혀 있었으며 하루 종일 가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단순했습니다. 샴푸는 반드시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뒤 사용하세요.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꿨는데 3주 뒤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간지러움이 사라졌어요. 요즘은 머리를 감고 나면 오히려 개운해집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샴푸를 손에서 먼저 거품을 내면 두피에 닿는 성분이 완충된 형태로 전달됩니다. 즉, 날카로운 화학 성분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고 부드러운 거품이 두피를 감싸며 세정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세정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극은 최소화되는 것이죠. 반대로 거품 없이 그대로 두피에 닿으면 강한 세정제가 모공과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결국 두피가 건조해지고 모낭이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샴푸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샴푸는 동전 크기 정도만 손에 덜어냅니다.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에서 충분히 문질러 풍성한 거품을 만듭니다. 이 거품을 두피 위에 얹듯이 도포하고 손끝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최소 12분 정도 거품이 두피에 닿아 있도록 유지해 세정 성분이 노폐물과 피지에 작용할 시간을 줍니다. 마지막은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구어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보다 질입니다. 샴푸를 많이 쓴다고 두피가 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사용은 두피 장벽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적당량을 사용하되 반드시 손에서 거품을 충분히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샴푸는 두피를 세정하기 위한 것이지 머리카락 전체를 세정하는 용도는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단백질 조직이기 때문에 샴푸가 필요 이상으로 닿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품이 자연스럽게 모발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세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발 끝까지 샴푸를 문지르는 행동은 오히려 손상만 가중시킵니다. 정리하자면 샴푸를 두피에 바로 짜는 습관은 강한 화학 성분이 그대로 피부를 공격해 두피 손상과 탈모를 촉진한다. 반면 손에서 거품을 충분히 내고 사용하는 습관은 두피 자극을 줄이고 건강한 세정 효과를 유지한다. 아주 단순한 차이지만 이 작은 습관 교정이 탈모를 늦추고 머리숱을 지키는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머리를 감을 때 손톱으로 시원하게 긁어야 잘 씻긴 것 같다라는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두피의 입장에서 보자면 손톱으로 긁는 행동은 칼로 피부를 긁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시원하고 개운하게 느껴지지만 그 대가로 두피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생기고 있습니다. 두피는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한 피부 중 하나입니다. 모낭이 촘촘하게 분포해 있고 혈관과 신경이 모여 있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손톱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균과 오염 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손톱으로 두피를 긁으면 이 미세한 세균들이 두피의 상처 속으로 침투해 염증을 일으킵니다. 붉은기, 간지러움, 농포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서 결국 모낭이 손상되고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60대 이후의 두피는 더 취약합니다. 피부 두께가 얇아지고 회복 속도도 현저히 느려지기 때문에 손톱으로 생긴 작은 상처 하나가 수개월 동안 회복되지 않고 만성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려움이나 건조함으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낭이 서서히 파괴되고 결국 모발이 점점 줄어드는 탈모로 발전하게 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74세 최성만 어르신은 머리를 감을 때마다 손톱으로 정수리를 강하게 긁어야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료실에서 살펴본 두피는 붉게 들떠 있었고 모공은 막혀 번들거렸으며 정수리 부분은 염증성 탈모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손톱은 절대 쓰지 마시고 손가락 끝에 지문으로 만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아기 머리를 감기듯 살살 해주셔야 합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이게 감기는 건가 싶다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정수리 간지러움이 크게 줄었고 수건에 묻는 머리카락 양도 확연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극이 두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피를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두피 세정법은 무엇일까요? 손톱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손톱 끝이 아니라 손가락 끝의 지문 부분을 이용해야 합니다. 둥글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한다. 두피 전체를 아기 두피를 다루듯 부드럽게 압력은 최소화해 둥글게 문질러 줍니다. 세정의 목적은 청소이지 긁어내기가 아님을 기억한다. 시원함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피의 노폐물과 피지를 자극 없이 제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방법은 처음엔 시원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피가 회복되면서 점차 건강한 모발이 자라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특히 민감성 두피나 염증성 탈모가 진행 중인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습관 교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손톱으로 긁으며 머리를 감는 습관은 두피에 미세 상처를 만들고 세균 감염과 염증을 반복시켜 탈모를 악화시킨다. 반대로 손가락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감는 습관은 두피를 보호하면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두피를 회복시키고 머리숱을 늘리는데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특별한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커피 영양수 루틴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아니, 커피를 머리에 바르라고요? 민간요법 아니에요? 저 역시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열린 국제 피부 생리학 학회에서 탈모 분야 권위자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접한 뒤 저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은 모낭의 활동을 자극해 모발 성장을 돕고 탈모를 지연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120명의 탈모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일반 샴푸만 사용하게 하고 다른 한쪽은 카페인 용액을 두피에 직접 도포하게 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카페인 그룹은 모발의 굵기와 성장률, 모낭 밀도 모두에서 확연한 증가를 보였고 현미경 사진에서도 모낭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토대로 국내 환자들에게도 직접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시니어 환자들을 중심으로 카페인이 포함된 영양수를 매일 일정 시간 두피에 뿌리도록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 정수리에 솜털이 돋기 시작하고 모발이 점점 굵어졌다는 환자들의 피드백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머리 감은 후 수건에 묻는 머리카락 양이 확연히 줄었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두피가 회복되고 모낭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커피 영양수는 어떻게 만들고 사용해야 할까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재료 진하게 내린 블랙 커피와 깨끗한 스프레이 용기. 조건 반드시 원두로 내린 블랙 커피여야 합니다. 믹스커피, 설탕이나 프림이 들어간 커피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에스프레소처럼 진하게 내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용 전 주의사항: 커피는 반드시 완전히 식힌 뒤 사용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상태라도 두피에는 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덜 식은 커피를 뿌리면 두피가 붉어지고 따가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용법: 머리를 감기 15분 전 두피 전체에 고르게 분사합니다. 정수리뿐 아니라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까지 골고루 뿌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마사지: 손톱이 아닌 손가락 지문으로 아기 머리를 다루듯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자극을 주지 않고 지그시 눌러주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 약 15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평소처럼 샴푸로 머리를 감습니다.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마시는 커피도 두피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마시는 커피는 위장에서 흡수되고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두피의 혈관이나 모낭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즉, 머리숱을 위해서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두피에 직접 닿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커피 영양수 루틴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15분,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두피 환경이 서서히 회복되며 머리숱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70대 중반 여성 환자분은 수년간 정수리 탈모로 고통받아 오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커피 영양수를 뿌리는 습관을 2달간 꾸준히 이어가신 결과 정수리에 잔털이 나기 시작했고
머리 감은 후 빠지는 머리카락 양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환자분께는 큰 희망이 되었고 지금은 더 밝은 표정으로 진료실을 찾고 계십니다. 정리하자면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두피를 자극해 모낭을 회복시키는 의학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두피에 직접 적용하는 것입니다. 탈모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두피 관리나 샴푸 방법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식탁 위의 밥그릇과 국그릇입니다. 뜨거운 밥이나 국이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기면 금속 이온이 음식에 녹아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금속 성분은 체내에서 아연이나 철분 같은 중요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모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흡수되지 못하면 두피와 모낭은 약해지고 머리카락도 가늘어집니다. 플라스틱 그릇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뜨거운 국이나 찌개를 담을 때 환경 호르몬이 미세하게 분출됩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방해하고 특히 모발 성장과 관련된 내분 비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4세 이정의 어르신은 평생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해서 바꿀 생각조차 못했어요. 라며 웃으셨지만 제가 도자기 그릇이나 내열 유리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덜 걸려요. 밥그릇 하나 바꿨을 뿐인데 뭔가 다릅니다. 이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생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식기 교체입니다. 밥그릇은 도자기, 국그릇은 뚝배기나 유리, 수저는 나무 소재로 바꾸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가 머리카락을 잃게 만들 수도 지키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탈모는 단순히 유전 때문만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 거품 없는 샴푸, 손톱, 자극, 잘못된 식기 사용 같은 일상의 작은 습관이 두피와 모발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물 온도 조절, 올바른 샴푸법, 손끝 마사지, 커피 영양수 루틴, 기름 바르기, 식기 교체 같은 작은 변화들이 탈모를 늦추고 머리숱을 되살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은 유전보다 강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거울 속에서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